반갑습니다. 정치계 아이돌 김영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원들의 이제 뭐 민심이다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경선 1차를 컷오프 정리 다 하고 4인이 탄생했습니다. 당최 이해 못할 4인이 탄생했죠.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입니다. 이 후보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1대 3의 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이 김문수, 나머지 3.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 탄핵에 찬성, 이렇게 저는 갈라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조금 매력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될 놈을 먼저 찾는 것보다 안 될 놈은 손가락 접어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도대체가 민심을 잃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 빅텐트 치려면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한덕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빅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 이재명으로 이겨보겠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모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똥가루 비빔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빔밥, 그래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다 그래서 반명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똥가루 뿌리면 그게 먹어지냐 라는 거죠. 제대로 똥가루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반 이재명을 상대한다. 이재명만큼은 안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라고 해서 막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이낙연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은 아니죠.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민심을 잃지 못하는 게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의 과반 이상 보수의 재건을 원하고 있죠. 보수의 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게 뭘까? 말하고자 했던 게 뭘까?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게 뭘까? 우리는 사실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계몽이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방법이 틀렸다. 방법에 틀렸다 마다로 지금 형사 재판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그것을 다투면서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 이상은 말이죠.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굉장히 충실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총과 탱크, 미사일이 다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어떤 전쟁? 체제 전쟁. 이미 대한민국을 장악한 친중의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입법부도 그렇고 고위 관리들도 그렇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이 세계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시에 준하는 위급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권한, 고유 권한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 2시간이었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고 국민도 아마 이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께 놀라셨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 반국가 세력들의 책동이 수위를 넘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정리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공조함, 이 탄핵 세력들, 그 탄핵 세력들이 있잖아요.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탄핵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는다? 아니요. 그거는 될 일도 아닙니다. 한동훈을 왜 배신자다라고 거부하냐면요. 한동훈은 지금의 조기 대선판을 이끈 사람이고 한동훈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가리 될 게 한동훈이다라고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세력들과 짜미짜미 해가지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반드시 시켜야 돼. 그래서 2차에 탄핵이 가결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한동훈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감이 얻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처럼 힘이 실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가리 될 게 누굴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내부 총질 한동훈이 말이죠. 윤석열 제거에 가장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대통령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국회 분수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이다. 그게 은연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탄핵의 세력들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미 지배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똥가루를 갖다가 반 이재명이다 라고 한다면서 빅텐트를 치면서 이낙연도 들여오고 이준석도 들여오고 한동훈도 들여와서 우리 손을 잡자? 그거는 정치인들의 뭐 덧셈 정치다라고 얘기하자면 결코 덧셈 정치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 이해할까?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강에 들었던 이 홍준표 후보가 가장 큰 미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준석 빅텐트 장난 똥 때리나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 두 정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 재산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재산이 4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거를 거치면 거칠수록 정당 보조금과 이 이제 그 대선에 있었던 경비를 총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 이준석이 겨우 5% 정도의 본인의 지지율을 가지고 그것도 여론조사 한 1000명 돌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전국 단위로 무슨 지지를 받겠습니까? 아무튼 이 5%도 안 되는 지지를 가지고 저는 돈 장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장사. 그러니까 내가 5%줄 테니까 내 지분 좀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딜하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가 왜 이준석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해석을 해볼 때 국민의힘에 복당시키고 또 국민의 허파를 헛떡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이죠. 이 멘트로 윤심, 민심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지지율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티키타카가 시작됐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준석 그거 촉 받아서 본인의 또 몸집 불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 아 무슨 소리 하냐 굉장히 모욕감 느낀다. 나는 완주해서 반드시 당선될 거다. 꼬라지 꼴값하고 자빠졌죠. 본인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이 그런가 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이 본인이 뭔가의 뭐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내가 끌려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은 말이죠. 성상남 무고죄 때문에 당원 그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선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했던 최고위들이 붕괴되면서 당대표가 끝난 겁니다. 본인의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깔끔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놓고는 마치 뭔가의 큰 세력이 본인을 성상납의 의혹을 더 씌워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성상납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성상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방송을 한 가세현을 상대로 나 그런 적 없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술, 그냥 입막음으로 고소 고발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니 성상납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이 역으로 가세현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2년 동안 들고 있다가 이완석 검찰총장 끝날 때 이준석의 그냥 불기소로 그냥 처분 끝내버린 겁니다. 성상납이 없었다 있었다 이준석이 한마디 뭐 했죠? 자기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증거가 꽉 있는데 여성까지도 특정이 됐죠. 그리고 이준석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여자랑 이준석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방문 앞까지 모셔다 드렸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검은 세력이죠. 그런데 마치 본인은 성상납 자체, 그 성상납 의혹 자체가 본인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본인은 마치 피해자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럼 7억 각서 왜 썼습니까? 새벽 1시에 김철근이 왜 대전에 내려보내서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제보한 사람에게 7억 투자 각서를 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동탄 경찰서가 본인의 학력을 검증합니까? 그냥 아포스틸 공증 하나 내면 되는데 말이죠. 남부지법에 지금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검증해 달라라는 소장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이 가처분 신청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이번 주 아마 4월 마지막 주에 결과가 떨어질 겁니다. 대선 후보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굉장히 많은 의혹을 말이죠.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똑띠 단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납 혐의에 대해서 깔끔한 해석, 당원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처럼 제대로 발언하지 않고 마무리 짓지 않고 빤스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작자와 손을 잡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학규 전 의원이 이제 한덕수는 위기 관련 인물이고 대통령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켜줄 지도자로서 가장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리고 6월 3일 대선을 끝내고 인수위 이런 과정도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국제사회 죄송합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적임자다. 그리고 한덕수한테 왜 트럼프가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너 대선 나가? 라고 왜 물었을까? 그리고 뷰티풀 한덕수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제사회가 한덕수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지 마지막까지 그들의 이 공격으로 지키지 못했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통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께 동맹을 계속 탄탄히 가야 된다라는 게 이 한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플러스 이제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 2의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이 가지지 못하는 또는 미국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 가장 간지러운 구석을 해결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있죠. 그 다음에 국방산업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업 있죠. 지금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보강시켜야 될 걸 이 한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저기 중국에 넘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주의 국가로 뺏긴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굉장히 많은 손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손학규 의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을 끌어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건 굉장히 전략적인 미스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1번, 2번 선택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과는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마음에 손가락 접어 뭐 바로 접혔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범보수 후보 중에서 적합도를 찾아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2주차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갈렸는데요. 보시면요, 28.7%. 물론 이재명을 상대로 지금 뭐 퍼센테이지상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19.5%입니다. 요거 두 개만 더해도 지금 48.2%입니다. 이재명 가뿐히 제끼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17.9%. 한동훈 이거 좀 제낍시다. 나경원 후보 7.2%.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응집을 한덕수로 한다라고 하면 반 이재명 뭐 빅텐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도덕성으로 이미 검증된 한덕수와 도덕성으로 검증대 올릴 수도 없는 이재명과 매칭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젠틀, 그 다음에 신뢰를 보이는 한덕수와 이건 뭐 베네수엘라, 슈셰, 이건 뭐 중국의 꼬붕 이런 이재명과 곧 간타나모 갈 이재명과 매칭시켰을 때 답은 나온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요, 29.8%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20.3%.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말이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강에 진출한 분들 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한다라는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한동훈과 홍준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음에서는 이제 안철수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민심이고, 그게 곧 윤심이고, 그게 곧 보수의 재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